네, 다음은 세포막에 대해서 이제 해볼게요. 세포막. 세포막은 일단 주성분이 인지질하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지질과 단백질. 근데 이 인지질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안 나와있네.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머리 성냥개비 같이 생겨서 머리 하나에 다리가 2개 달려있는데, 이 머리 부분은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친수성이라 불러요. 물이랑 친하다. 친수성 머리. 그리고 이 꼬리 쪽은 물을 안 좋아하는데 이걸 소수성이라 불러요. 소수성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세포막은 보면 그래, 이렇게 하자. 여기 세포 바뀌고 세포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은 거의 대부분이 물이죠. 여기도 물이고 여기도 물이에요. 다. 그러면 자, 얘는 물이랑 친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물이랑 안 친해서 물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보호하는 방법은 밖에도 얘로, 안에도 얘로 이렇게 하는 게 얘네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싫어하는 쪽을 안으로 보호하고 바깥쪽에 이제 친수성 머리가 자리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인지질 이중층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지질 이중층이라 부르고 쭉쭉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박혀 있거나 관통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을까요? 움직일까요? 얘는 움직입니다.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그래서 떠다니는데 등등. 어쨌든 그래서 얘네는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세포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세포막은 약간 뭐라 해야지? 그 출입국 사무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보면 돼요. 막 바이러스 들어와? 세균 들어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않고 선택적으로 골라서 들어온다 해서 이거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을 이제부터 볼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유동성이 있다.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됐습니다. 됐고 왜 이렇게 많지 여긴? 자, 그럼 이제부터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입니다.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볼게요. 운동성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할게요. 자, 확산. 물질이 이동하는 원리 중에 첫 번째가 확산이에요. 확산이 뭐냐면 퍼지는 거 그냥. 확산은 그냥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그냥 이동하는 거고, 이때 에너지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그냥 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음식 냄새가 나면 그냥 퍼지잖아요. 이때 에너지가 안 드는 것처럼 그냥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지는 건데, 자, 그러면 두 군데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얘는 통과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단백질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첫 번째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라 하고, 혹은 이제 이건 교과서에 있는 표현은 아닌데 단순 확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만약에 프린트해서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이걸로 아시면 됩니다. 단순 확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막단백질이 아니라 일로 슝슝 들어오는 애들은 크기가 클까 작을까? 그쵸, 작아요. 이런 애들이 누구냐면 크기가 작은 기체 혹은 얘네 지금 인지질이죠. 그럼 같은 지질끼리 녹여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용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지질 이런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그냥 확산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우리
폐랑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 교환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체 교환. 여기가 폐, 여기가 혈관이면 우리 피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폐에 산소가 많아. 그럼 여기서 여기로 산소가 슉 들어와야 되고 필요 없는 이산탄소는 슉 버리고 이래야 돼요. 이때 이 단순 확산, 인지질 인수층을 통한 확산으로 애들이 이동합니다. 그럼 산소가 어디가 많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치,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저니까 그냥 퍼진 거예요. 얘는? 그치, 여기가 고고 여기가 저기 때문에 많은 데서 조금 퍼진 겁니다. 이때 에너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라 해서 이 관문을 통해서 통과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거를 일단 촉진 확산이라 부르는데, 촉진 확산 이것도 확산이에요. 에너지 안 써요. 똑같아요. 자, 다만 이런 애들은 좀 커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통과하는 애들은 첫 번째 전하를 띤 이온 같은 애들. 전하를 띤 이온이나 크기가 큰 애들은 예를 들어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한다. 이걸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시가 뭐냐면 혈액 속 포도당이 이동하는 거는 다 촉진 확산이에요.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또 있어요. 그 옛날에 중2 때 소화 배웠던 거 기억나요? 네. 막 위 지나서 소장 가가지고 소장에 뭐에서 흡수를 해요. 소장엔 융털이라는 데가 있어. 여기 막 암주관, 모세혈관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영양분을 흡수해요. 이것도 촉진 확산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아니라 어디야? 이런 것들도 촉진 확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포도당이거나 아미노산이거나 이온이면 얘네들은 촉진 확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였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삼투란 현상이에요. 삼투도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삼투는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대신 이동하는 경우를 말해요. 물이 이동하는 거. 그럼 삼투 관련해서 뭘 쓰고 싶은데 혹시 쓸 곳이 그냥 난 쓸게. 그냥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안 되는데. 동물과 식물을 나눠야 돼. 동물과 식물을 나누자. 자, 하겠습니다. 얘가 동물 세포, 얘가 식물 세포로 할게요. 자, 일단 동물 세포는 약간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적혈구로 예를 들게요. 적혈구.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얘네들은 어디다 담글 거냐면 등장에
저장액, 고장액에 넣을 겁니다. 일단 등장액이 뭐냐면 이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농도가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과 똑같은 농도를 가진 용액에 넣는 겁니다. 그럼 이때 물의 이동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조심해야 될 점이에요. 자, 물은 항상 이동해요. 근데 다만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액에도 물의 이동은 있다. 조심해요. 이거 맨날 물어봐요. 다만 그 양이 같을 뿐이죠. 그래서 크기 변화가 없어 등장액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저장액입니다. 저장액이 뭐냐면 바깥이 안쪽보다 저농도라는 뜻이에요. 저농도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저가 되고 여기가 고가 되죠.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고에서 저에서.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즉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나가는 물보다 훨씬 많아요. 나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게 훨씬 많아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그렇지. 커지다가 터져요. 터지는 거 어떻게 그러지? 뿅 터집니다. 이 터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용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용혈 현상이 막 많이 때리다 보면 핏줄 같은 게 터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거랑 조금 달라요. 뭐냐면 볼 일이 있나?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물이 많이 들어와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 그걸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요? 네. 뭐 터지면은 이렇게 빨갛게. 핏줄 터진다? 네. 그거는 삼투압이랑 관련 없을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풀다 터진다. 이걸 용혈 현상이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장액에 넣어볼게요. 네. 고장액은 바깥이 높은. 고, 안이 저. 문제 풀 때 꼭 써야 돼요 이걸. 그래 안 헷갈려요. 그래서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 그럼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저 쭈그러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쭈그러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동물세포였습니다. 그럼 동물, 식물을 왜 나누냐면 식물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얘도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각 잡혀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세포벽이에요. 너무 박을 잡았나? 자, 그럼 얘는 원래 이렇게 있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등장액은 물의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똑같기 때문에 크기 변화는 없지만 물의 이동은 있다. 저장액에 넣을게요. 저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저에서. 그렇죠. 그럼 어디가 저야? 바깥이 저. 그렇지, 바깥이 저, 안이 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 게 많아요, 나가는 게 많아요?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렇죠. 들어오는 게 많게 됩니다. 그럼 들어오면 얘가 뺑뺑해지는데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왜? 세포벽 때문에. 그렇지, 벽에 잡아주기 때문에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팽팽해진다 해서 팽윤 현상이라 불러요. 됐죠? 네, 그러면 고정액에 넣을게요.
고정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어디가 적? 아니죠. 아니 적고 바깥이 고요. 고예요. 그러면 물이 어디서 어디로 더 많이 이동? 안에서 밖으로. 그치. 안에서 밖으로 더 많이 이동. 그럼 얘가 결국 이렇게 쭈그러들겠네? 근데 쭈그러드는데 벽은 쭈그러들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뜯겨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부릅니다.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뜯김. 그걸 원형질 분리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런 용어들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생명과학 2에서 온 거예요. 생2에서 똑같은 파트가 있어가지고 온 건데 이걸 만약에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좀 있으신데 그러면 이걸 따라가고 아니면 그냥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것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삼투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때 에너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그다음 이런 예시. 이거 좀 받을게. 식물 뿌리털에서 토양의 물을 흡수해. 그때 삼투로 빨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로 치면 콩팥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 재흡수하는 경우. 물을. 재흡수. 그러니까 물의 이동은 대부분 삼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저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그 전에 개념 축소 한번 풀어보세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 3번만 풀었나? 다 풀었어요? 네. 아 그래? 그럼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건 공통 3번. 3번? 세포막 선택적 투과성 확산 삼투. 그 세포막은 일단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일로 바로 통과하는 거를 애들이 누구예요? 확산. 그렇죠? 이거 확산인데 확산 중에서도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하는 애들 누구? 산소. 산소, 그러니까 기체들, 크기가 작은 기체 또 그 인지질을 그 분해해서 그런 애들을 뭐라 그래? 지방에 녹는 물질, 지용성 지용성 물질입니다. 그런 애들은 일로 통과. 그럼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는 애들은 그 크기가 큰 애들. 그죠? 누구? 포도당.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애들이 큰 애들. 혹은 전하를 띤 이온들. 전하를 띤 이온이 뭐 있어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전하를 띤 이온들이. 이런 애들은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다. 아 근데 하나 더. 그러면 포도당 아미노산이 이제 일로 통과하잖아요. 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일로 포도당이 지나갔다고 칠게요. 네. 그럼 아미노산은 얘가 쉴 때 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습니다. 얘는 전용 통로예요. 그래서 포도당은 여기로 가려면 아미노산은 다른 길 찾아야 돼요. 전용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마다 전용 통로가 정해져 있다. 이거 할 때 에너지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그리고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야 됩니다. 자, 가끔 어떤 학교에서 이거 알려줬겠지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잘 봐요. 자, 인지 이중층이 이렇게 있고 막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동그랗게 그릴게. 동그랗게 A가 요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 A는 그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다. OX
X. 왜 X? 그 일단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맞아요. 얘는 확산이라고 안 해요. 이런 건. 이런 거는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걸 능동수송이라고 불러요.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가는 건 에너지 쓰면서 가야 되는데 이걸 능동수송이라 하는데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확산이 아니다. 오케이? 주의하세요. 이거 낚시였어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됐습니다. 탐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탐구 A. 양파 갖고 실험할 수 있거든요. 책에 나와요. 자, 양파 식물세포죠. 네. 그럼 얘 가지고 이제 증류수 10% 설탕, 20% 설탕 용액에 넣을 겁니다. 예. 자, 넣었더니 지금 보면 그림을 일단 알아야 돼. 첫 번째, 이게 평상시야. 이게 빽빽해진 거고, 요게 널널해진 거예요. 그럼 얘는 증류수는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 중에 뭘까요? 저장이. 그렇죠. 저장액입니다. 증류수는 진짜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0%예요. 완전 저농도예요. 그렇죠? 얘 저장액, 얘가 거의 등장액이라고 보면 되고 10% 정도가 20%가 저장이. 고장액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팽팽해요. 팽윤 현상이고 얘는 거의 그대로고 물의 이동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원형질 분리라 해서 세포막이 세포벽과 분리되는 겁니다. 됐어. 동물세포 갖고 하면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그 뭐지? 뭐? 이거 달걀 노른자로 실험한다고. 아, 했어요? 이걸로 수행평가. 아, 이걸로 수행할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걸로 수행 잘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 142쪽 2번. 요거 해야 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에요. 자, 그래프를 보여줄게요. Y축은 물질 이동 속도고 X축은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입니다. 그럼 얘는 밖에가 진짜 많고 안에가 적을수록 더 애들이 빨리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해가요? 네. 근데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얘보다는 좀 더 빨라요. 초반에. 근데 일정해졌어. 이거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 왜 일정해지지?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안이랑 바깥이랑 어. 비슷비슷해지니까. 아닌데 농도차는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비슷해지려면 더 많이 넘어와야 돼서 이동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막단백질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막단백질이 예를 들어 3개 있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한 명이 왔어. 그럼 바로 통과하겠죠? 네. 두 번째가 왔어. 바로 통과하겠지? 네. 세 번째 통과해.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야 돼. 수가 정해져 있다. 최대 3개라고 얘는. 그래서 막단백질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커져도 어느 순간 이동 속도가 일정해집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끊죠.